네, 안녕하십니까. 이투센서 강남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꽃 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더 좋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어떤 선생님의 책 제목입니다. 윤구병 선생님이라고 이번에 책 제목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같아야 될까에 대한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게 옳은 건가. 좀 전에 우리 박건영 센터장님이 말씀했을 때 제가 만점자를 배출했던데 만점자를 제가 배출한 게 아니고 제가 있는 학원에서 만점자들이 나온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있던 학원에서 만점자가 한 3번 정도 나왔었는데요. 재수학원입니다. 근데 형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만점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희한하게 선생님 얘기를 잘 안 듣는 애들이 자꾸 만점을 받더라고요. 맨날 말 잘 듣고 잘 수능하는 애들보다 규범을 물론 잘 따라야 되겠지만 규범에 순응하는 애들보다 자기 생각 갖고 있는 애들이 오히려 만점을 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번 우리 이투스 앤서란 학원을 만들면서 이투스 앤서란 학원, 우리 이투스 계열의 13개의 오프라인 학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투스 앤서란 브랜드에서 그런 걸 한번 실험해보자 또는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 결과가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투스 앤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윈터스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꽃 같은 것도 다 다른 거 더 좋텐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윈터스쿨이 어떤지 지금 중3 부모님들이시니까 또 중3 학생들이니까 윈터스쿨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때 간략하게 윈터스쿨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터스쿨이란 것은 말 그대로 겨울이죠. 여기는 원래 재수학원입니다. 원래 재수학원인데 재수학원에서 윈터스쿨을 하는 이유는 재수생들이 겨울에 없어요. 1월 달에. 없으니까 공간이 비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선생님들이 강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서 좀 우리 재학생들한테도 좀 질 높은 수준의 교육. 뭐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보습학원들 쭉 있지만, 그 중에서 학원에, 입시계 학원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는 학원이 보통 우리가 재수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수학원의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 재학생들한테도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윈터스쿨 그 재수학원에서 제대로 된 재수학원들은 윈터스쿨이라는 것만 해요. 가끔 가다가 썸머스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썸머스쿨을 재수학원이 특히나 어떤 기숙학원, 소규모 기숙학원들 같은 경우는 썸머스쿨이라는 걸 하긴 하던데 저는 그런 썸머스쿨 얘기하면 보내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썸머스쿨을 한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여름까지도 학생이 안 모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학원이 잘 되는 학원이 아니겠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남아있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그런 데는 웬만하면 보내지 마시고 윈터스쿨에 집중하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재수생들이 오전에 8시까지 학원에 와서요. 밤 10시에 집에 갑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14시간을 학원에서 생활하고 수업 듣고 자습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윈터스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 한국사까지 전 과목에 대한 수업과 자습이 진행되고요. 전 과목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동네 보습학원과 달리 여기 윈터스쿨은 수능을 대비해서 전 과목 선생님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뭐 과학과 한국사와 심지어 논술 선생님까지 다 계신데 뭐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중3 학생들은 아직 논술을 시작할 단계는 아니니까 그거는 좀 배제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지도, 그러니까 윈터스쿨은 보습학원과 달리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재수학원은 선생님이 남아서 질문을 받아주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직접 수업을 하셨던 분이 남아서 질문 받아주는 질문 지도와 그 다음에 그런 선생님들의 학습 교과 상담, 앞으로 3년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 이런 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 조금 전에 우리 박건영 센터장님 같은 분들이 우리 센터장님인데 그런 분들이 입시 컨설팅을 또 해주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리인데 등하원 지도, 뭐 아침에 오고 저녁에 갈 때 출력카드 같은 걸 찍겠죠. 그럼 어머니한테 문자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외출 조퇴를 학생이 임의로 외출 조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출 조퇴를 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휴대폰, 애가 좀 안 볼 수 없나요?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아침에 휴대폰은 제출하고 저녁에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전자기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본다. 학습용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좀 제어를 하고요. 그다음 정수관리 조용히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윈터스쿨이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윈터스쿨은 제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런 전과목 수업을 다 한 군데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 단과를 듣는다 그러면 국어 수업은 여기 A학원 가서 듣고 수학 수업은 B학원 가서 듣고 뭐 영어 수업은 C학원 가서 듣면 계속 이동 시간에 낭비가 있겠죠. 이동 시간 낭비가 있고 또 중간에 붕 뜨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디 가 있을 때도 없고. 근데 학원에서는 윈터스쿨하는 저희 이투센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수업과 수업 시간에 비는 시간에 자습실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동 시간이 없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거는 뭐 이건 학생들보다 어머님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전과목을 뭐 대치동 가서 단과 수업을 다 듣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전과목 수업도 진행되고 그다음에 독서실까지 제공하면서도 상당히 그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경제적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에 대해 걱정들이 되게 많으신데 재수학원이 올 1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재수학원생이 코로나 확진자 걸린 적은 딱 한 학원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학원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 학원만 걸리고 나머지 학원은 다 안 걸린 이유는 뭘까라고 얘기하면 확진자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하면 그 학원은 일반적으로 뭐 제가 어느 학원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거기는 관리를 이렇게 비중을 준 데는 아니야라고 인지하고 계시는 학원일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이 철저히 관리하고 아침 올 때마다 체온 체크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미열이라도 있으면 병원 보내서 확인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안전하다고 표현한 건 어떤 표현이냐면은 저희는 학원에 학생들이 다 지정된 좌석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를 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 대치동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뭐 한 수업에 100명, 200명이 같이 듣는데 옆에 누구 있는지 모르는 거죠.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누가 옆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또 어떻게 누구랑 접촉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봐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재수학원이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나라에서 얘기하는 뭐 방역 단체에서 방역계에서 얘기하는 거리 두기 준수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테이블 세팅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당연히 코로나가 3.0이 되면은 경제가 전부 다 셧다운이 나니까 저희도 물론 수업이 안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와같이 2.5단계까지도 저희가 운영될 수 있으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윈터스쿨 기간 일단 저희 윈터스쿨 기간은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2월 19일까지입니다. 1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아마 윈터스쿨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학원하고 비교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여기는 참 길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른 데가 보통 1월 말에 끝납니다. 1월 30일 정도에 한 보통 3.5주 정도 한다 그러는데 그런 저희도 예전에는 3.5주 4주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말 나오시는 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무 수박 겉할 게 아니냐. 3.5주 동안 도대체 뭘 진도를 어디까지 나간다는 얘기냐. 라는 얘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우리 애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맞는 말씀이다. 우리 선생들은 나갈 진도를 나간다고 마음먹으면 다 나갈 수 있지만은, 공부라는 게 학습인데 배우고 익히는 건데, 익힌 학생들이 그걸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나간다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수업을 하자. 이게 첫 번째 좀 7주란 긴 기간을 주게 된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의 학원들이 지금 다 2월까지를 방학으로 보고 2월까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수업 진도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3월달 되면 학교별로 이제 뭐 동네 학원 가서 보습학원에서 뭐 내신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규 수업을 들어간다든지 하고 2월까지가 겨울방학 특강 기간인데 1월 30일 날 딱 수업을 끝내버리면 2월달에 아이들이 갑자기 붕 뜨죠. 프로그램을 어디가 할 수가 없고.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1월달에 윈터스쿨 보내서 나름대로 생활관리도 되고 습관도 만들었는데 2월 한 달 동안 다 풀어져 버리면 또 도루묵이더라. 라고 해서 2월도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기존에는 1월 30일까지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윈터스쿨이 못 되겠다. 그리고 진짜로 아이들을 좀 챙기려면 2월까지 가야겠다. 그래서 2월 19일까지 저희가 윈터스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희 재수생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때까지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한 열흘은 쉬어야지. 그래서
2월 19일까지 하는 걸로 저희는 계속 했고요. 그런데 뭐 예비 이제 고1 올라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아마 졸업 시즌이 껴 있을 거예요. 2월 1일부터 2월 5일 사이에 아마 졸업 시즌이 껴 있어가지고 졸업식 날 전날, 졸업식 날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수업이 전부 다 저희가 오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그 앞뒤로도 또는 이때 2월 7일 날 아직 방학을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윈터스쿨의 대부분의 수업들 다 지금처럼 이렇게 촬영을 할 겁니다. 다 촬영을 해가지고 스케줄이 안 맞는 학생들은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강의를 다 촬영하지 못합니다. 저희 강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강의 다 촬영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기계도 없고 다 촬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진도와 관련된 수학 그건 다 100% 촬영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와 영어 등 기타 과목들도 선생님들이 이건 반드시 촬영해야 돼. 애들 혼자 공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촬영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7일 날 개강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1월 2일 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윈터스쿨 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윈터스쿨 시간은 아까 8시에 시작한다는데 정확하게 7시 50분까지 학원에 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7시 50분까지 학원에 와서 등원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등원 조회하고 출석 점검하고 그 다음에 수업과 자습이 쭉 10시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좀 늦게 와요. 9시까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9시까지 와서 토요일 오전에는 주간 성취도 평가 해가지고 주간 테스트들이 매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간 테스트들이 매주 진행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또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보충이 진행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선택자서. 그래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와서 자습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학생들은 와서 자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의무적으로 10시까지 다 남아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10시까지 남아 자습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공부량이 학습이기 때문에 배우고만 가는 건 의미가 없다. 익힐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10시까지 자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다니던 학원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원 수업은 꼭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정기적으로 병원을 간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들은 부모님이 연락을 주시면, 부모님이 미리 말씀하시면 저희가 외출과 조퇴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시까지 남아있어라가 아니라 외출과 조퇴가 허용되는데 조건은 부모님의 보호자의 연락이 있어야지 학생 임의로 저 오늘 일찍 갈게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요. 저희가 기간이 이제 긴 게 저희 현재 이태생에서 강남 윈터스쿨이 다른 학원 다른 거고 두 번째 얘기는 맞춤형 윈터스쿨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봤어요. 어떤 학생 3명의 성적을 봤더니 그냥 등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가 A 학생은 국어가 1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3등급이에요. B 학생은 국어가 3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가 5등급, C 학생은 국어가 3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3등급이에요. 그럼 이 세 학생이 성적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반별로 운영되는 학원에서는 뭐 저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뭐 저희도 지금 안 그렇다지 예전도 안 그렇다는 반별로 운영된 학생들에서는 학원에서는 전부 다 전부 다 평균 3등급 반에 배정이 됩니다. 왜 평균 3등급이니까? 평균 3등급 반에 배정이 돼서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학을 평균 3등급 반에 할 때 수학이 5등급과 1등급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 이상하겠죠? 과연 효율적일까요? 영어가 역시 뭐 3등급, 5등급 같이 듣는다. 문제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이게 사실은 100% 학생 맞춤형 윈터스쿨을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같은 수학이라도 자, 수원, 수투, 미적 이건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아니고요. 지금 2학년 학생들, 3학년 올라간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 학생들 있잖아요. 모두 80점이에요. A 학생도 80점, B 학생도 80점, C 학생도 80점. 그러면 수학 실력이 동일한 애들인가요? 80점씩이니까. 자, 이 학생은 다 80점인데 수원은 완벽해요. 38점. 100점 만점에 38, 26. 38, 38, 24 이런 만점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학생은 수원은 30점이에요. 근데
수원은 웬만큼 해요. 이 학생은 수원은 되게 잘해요. 근데 이 학생은 수원을 못해요. 그럼 같이 놓고 수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자, 이 학생하고 이 학생은 수투를 같이 놓고 수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지 않을 겁니다. 예, 모두 80점이지만 이 학생은 수원은 B학생은 수원은 기본, 수투는 심화해서 수업을 듣는 게 맞을 거고요. 38, 38을 만점이라 했을 때. 자, 이 학생은 수원은 심화, 수투는 어디서? 기본에서 듣는 게 마찬가지로 만점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38, 38, 24 이 만점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 여기가 26이 아니라 24가 됐어야 되네요. 자, 그랬을 때 학생들이 모두 80점이라서 동일한 수학이 80점이라고 모두 같은 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같은 수학 점수라도 단원별로 또는 교과별로 나눌 수는 없을까요? 이 고민 또한 진행했던 게 우리 이투스 앤서가 고민했던 바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같은 수업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을 조금 더 같게 수업이 되게 할 수 없을까? 즉 앤서에서는 100% 수업 선택제라고 얘기했는데 모두가 똑같이 개념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모두가 똑같이 과목이 어떤 과목을 똑같이 부족하진 않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어떤 영역에 취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이 개념이 부족한 부분이 달리 있고 취약한 단원이 달리 있고 취약한 과목이 약점 과목이 다를 텐데 그런 학생들을 모두 같은 반에 놓고 수업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100명 학생의 100개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자. 왜 100명의 학생에게 10반을 나눠서 한 반이 10명씩이라면 10개의 시간표밖에 안 줄까? 100개의 시간표 만들 수 있으면 100개의 시간표 줄 수도 있지. 개인한테 충실하다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과 약정 보완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기본 개념 플러스 약정 보완 플러스 심화 킬러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약정 보완과 심화 킬러 실전 모의까지 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 학생들의 상황과 레벨에 딱 맞는 커리큘럼으로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윈터스쿨입니다. 즉 근데 이렇게 윈터스쿨 이투스 앤서의 이런 생각은 물적으로 토대가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가능한 거냐면 이거는 예전에 우리 시간표였어요. 예전에 이투스 계열의 학원들 시간표였는데 예전에 시간표들을 딱 봤더니 저 반별 시간표예요. 모든 학생이 그냥 다 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아까 위에 있는 이런 어떤 성적대를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성적대인 학생들이 수학은 다 똑같이 80점이니까 같은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럼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게 이게 적당하겠는가?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는. 어떤 이유냐면 지금도 어떤 학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학원에 얘만 있기 때문에 교실만 있기 때문에 학원에 교실만 있으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냐? 수업을 안 들었을 때 이 학생이 그 수업을 나한테 필요 없는 수업이야 나한테 안 맞는 수업이라고 수업을 안 들었을 때 가 있을 공간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투스 앤서는 학원마다 요게 다 있어요. 이 건물도 지금 여기가 3층인데 4층부터 7층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예요? 독서실, 자습실이 개별 독서실, 개별 자습실이 있는 거죠. 개별 독서실, 개별 자습실이 있으니까 수업을 안 듣는 학생은 어디가 있으면 돼요? 자습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수업만 여기 와서 듣는 거죠. 즉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학을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 중앙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가 내 수강 시간에 맞춰가지고 옮겨간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선택형이다 맞춤형이다 나한테 필요한 수업들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공간들, 여기 뭐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물적 토대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100% 맞춤형 시간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업이 어때야 돼요? 학원이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업이 많아야 돼요. 학생이 투자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A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B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C를 선택할 텐데 각각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고1 국어 영역이에요. 문학 기본도 있어야 되고 문학 심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서 기본도 있어야 되고 독서 심화도 있어야 되고 문법 기본도 문법 심화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시간표들이 이게 전부 다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들이 100분 주간 수업 시간이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50분짜리 2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7주를 진행해요. 그러면 14시간 동안 진행해서 이걸 하나를 뭘 정리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조 100분짜리 3.5조 하면 도대체 얼마를 정리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자, 마찬가지로
참, 선생님들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강사 선생님들 잠깐 말씀드린 석태훈 선생님은 저희, 석태훈 고대 국문과 나오셨고, 저희 재수학원에서 15년 이상 좀 수업을 하신 베테랑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박훈 선생님은 연대, 이분도 연대 국문과 나오시고, 저희 학원에서 10년 이상 지금 수업하신 베테랑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정다운 선생님은,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손석구 선생님은 지금 대치동에, 나다워 학원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대찬학원에서 지금 수업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재수학원에서 저희 학원에서도 계속 같이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에요. 자, 고1 영어 영역. 마찬가지로 김준규 선생님. 자, 김준규 선생님은 고대 영어교육과 나오셨고, 저희 학원에서 15년째 수업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조우인 선생님은 외대, 영문과 나오셨고, 지금, 반포하고 압구정도에서 수업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이번에 모셨어요. 자, 그리고 조장원 선생님은 역시 고대 나오셨고,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생님 소개 양력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꼭 양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부 다 베테랑들이시고 그럴 만한 분들이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문법, 구문, 기본심화, 그 다음에 독해 기본심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고1 수학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상 기본심화, 수학하 기본심화, 그 다음에 수원 기본심화 그리고 혹시나 진도를 수투나 미적분까지 나갈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또 2학년 수업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표가 있고요. 아까 국어나 영어는 일주일에 100분짜리 수업들이 있어요. 강좌별로. 근데 수학은 일주일에 몇 분짜리 수업들이죠? 200분짜리 수업들이죠. 그리고 고2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00분짜리 수업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0분짜리 4개. 그 다음 50분짜리 4시간짜리 수업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7줄 하면 끝내겠어. 자, 200분은 저희가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직접 다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상을 다 끝내려면 어느 정도 하면 될까? 제대로 끝내려면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럼 7주 동안 하려면 한 주에 그래도 4시간 수업은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들을 의논해서 이렇게 만든 시간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들 속에서 학생이 원하는 이것들을 이렇게 고1 시간표니 이렇게 이제 일주일 통시간표도 있죠.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에서 학생한테 어울리는 시간들을 저희가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 맞춤형 시간표라는데, 저희가 맞춤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저희는 선택형이 아니에요. 맞춤형이라고 얘기했는데, 학생 맞춤형 시간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옷을 맞추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치수부터 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을 하려면 아이를 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저희가 이런 수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업들을 이런 시간편에서 골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학원하고 지금 대치동이나 강남에 있는 모학원 중에서 독서실 구조를 갖추고 있고 선택 단가를 하는 학원이 있어요. 독서실 구조를 갖추고 선택 단가를 하는 학원하고 저희 학원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다른 학원이에요. 다른 느낌이에요. 뭐가 다르냐? 그 학원은 단가 학원이고요. 저희는 종합반이에요. 단가학원과 종합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똑같이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의 선택을 믿지 않아요. 아이들은 선택을 맡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요. 즉, 약을 먹어야 되는데 과자만 집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을 저희는 믿지 않아요. 존중은 하되.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중3 학생들이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뭘 알겠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맞춰줘야 된다가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맞춰주기 위해서는 저희는 진단평가라는 걸 다 봐요. 모든 학생들이 다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 시험과 함께 또 한 가지 보는 게 뭘 보냐면은 앞에 학습 이력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공부했었니?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시험 본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학생 이 학생은요 수학 선행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이미 11월 28일 날 일부 학생들이 와서 시험을 봤어요. 저희가 진단평가를 2번 본다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11월 28일하고 12월 27일 날 2번 보기 또 원래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11월 28일과 12월 27일 2번 보려고 했더니 한꺼번에 몇십 명 와서 시험 보잖아요. 저희가 불안해요. 지금 시기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집단지로 와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시험을 보고 있다. 그래서 매일 평일은 오후 2시, 오후 6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시간이 된다. 난 이때 시간이 돼요. 라는 학생들은 지금 와서 시험을 보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각에 바로 옆에 교실을 봤더니 제가 좀 전에 지나오면서 봤더니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2시에 신청한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본 학생들 진단평가를 기준으로 그리고 학습 이력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친구를 봤더니 국어는 수학은 이 친구는 수학은 중3 수학이 15문제 중에 14문제를 맞췄어요. 그 다음에 선행을 얼마나 했는지 보려고 봤더니 선행이 수학상이 5문제, 수학카도 5문제인데 5문제 다 맞췄어요. 수학카 5문제, 5문제 다 맞추고 수원도 5문제, 4문제 맞추고 수투 5문제, 5문제 다 맞췄어요. 얘는 뭐죠? 왜 중3애가 수투까지 선행이 돼 있어요? 그것도 틀리지도 않아. 수학은 많이 했네요. 근데 영어는 20문제, 15문제 맞췄고, 근데 국어가 어때요? 국어 준비가 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은 선행을 많이 했는데 국어를 안 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 학생 국어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돼요? 다 기본 수업 들어야겠죠. 수학은 어떤 수업 들어야 돼요? 다 심화 수업 들어야겠죠. 근데 이 친구랑 얘기해보니까 수학 1은 너무 여러 번 했대요. 아니, 수학 1이다. 수학 3은 너무 여러 번 했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럼 수학상은 굳이 심화 수업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상은 어떻게 이 친구는 여기 보면은 수학 내신 대비 심화 수업만 하나 듣고 그리고 나머지 수학하부터 수원, 수투까지는 심화 수업을 듣는 걸로 수학은 시간표를 짜줬어요. 그리고 국어는 전부 다 무슨 수업 듣고? 개념 수업 듣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간표를 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합과학하고 한국사 수업 진행하고요. 통합과학하고 한국사 수업을 듣는다. 뭐 이렇게 짜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수학사하고 수학사 선행을 했대요. 그런데 선행했는데 선행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선행한 걸 확인한 건 개념적인 문제만 냈어요. 개념적인 문제를 풀긴 풀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했어도 이 친구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이 친구는 수학상부터 다시 뭐부터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기본 개념부터 수업을 다시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 수업 다시 듣고요. 수학은. 그런데 국어는 문학은 어때요? 8문제, 7문제 잘해요. 나머지 2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학은 같은 국어로 해서 문학은 심화. 독서와 문법은 기본 개념 수업을 듣자라고 시간표를 짜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100명의 학생은 100개의 시간표를 짜주겠다. 이게 이제 진단평가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해주는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담임 선생님. 바로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역할을 맡아준 거죠. 즉, 학생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그냥 오로지 듣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맞는 수업을 진단하고 그런 수업들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수업들을 맞춰주시는 거. 그래서 학생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학생한테 가장 어울리는 수업을 짜주는 것들을 저희가 미리 할 거다. 자, 100% 학생 맞추면 윈터스쿨이었으니까 이 윈터스쿨을 입학 전에 이 나만의 시간표, 저희는 나만의 시간표라고 그래 이걸. 나만의 시간표 상담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진단평가를 해야 되고요. 혹시나 등록을 하셨는데 아직 진단평가를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필요한 날짜, 희망하신 날짜에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독서실 플러스 선택형 단과학원하고 뭐가 다르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실 플러스 선택형 단과학원은요. 선택형 단과라는 개념은 내가 수업을 들을 때마다 얼마씩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강남 뭐 학원, 대치 뭐 학원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싶어도 또는 들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괜히 엄마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왜?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들어도 돼? 이런 말 하는 걸 애들이 싫어해요. 정작 필요한 걸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학원의 입장에서 학원에서 거기도 담임 선생님분들이 계시는데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권한다 라고 하는 게 권하기가 좀 미안해요. 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게 권하는 게 담임이 권하는 게 무슨 상품 판매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100% 종합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종합반 학생 맞춤형은 저희는 이미 수강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필요하다 생각하면 저희는 권하는 게 전혀 제약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고 학생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필요한 학생의 실력만 올리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 다른 것들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것이 앤서 100% 학생 맞춤형 윈터스쿨 앤서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입시 전문가 담임 선생님, 입시 전략 설계 이렇게 했는데 자 앤서의 담임 선생님의 특징은 전문 담임 선생님들이세요. 수업을 하지 않는 어느 학원인가 가면은 강사가 수업도 하고 담임도 하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데가 있어요. 저희도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이투스 계열도. 저도 여기에 08년부터 들어와서 일했는데 그때는 수업도 하고 담임도 하고 그런 걸 했었어요. 자, 그런데 3년 전부터 이투스 계열의 모든 학원이 수업은 전문 강사한테, 담임은 전문 담임한테 이렇게 바꿨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요, 수업할 때 좀 잘 나가는 강사였어요. 잘 나가는 강사였는데 그러면 대치동 가서 저녁 때 뭐 해요? 단가하죠.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는 많은 단가원들이 재수반 선생님들 오셔서 저녁 수업을 하셔요. 주말 수업을 하고. 그럼 낮에 여기서 4시 반, 5시까지 수업을 하고 저녁에 6시 반, 7시부터 대치동 수업을 해요. 그럼 도대체 그 선생님이 담임 활동을 언제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만나서 상담을 하나 하려면 적어도 한 명당 20분 이상 30분 정도는 해야 돼요. 왜? 아이 만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우르르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하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아이가 편안히 얘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게 적어도 10분은 걸려요. 그리고 아이랑 내 대안을 얘기해 주는 게 10분, 그 다음에 아이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걸 실천하게 하게 만드는, 공감을 만드는 게 10분. 그래서 30분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1인당. 그런 게 정말로 상담인 거지. 불러가지고, 야, 너 이렇게, 라고 지시하는 걸 저희는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을 하시는 분이 상담까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하시는 분들과 담임 선생님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학습 컨설팅과 입시 컨설팅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모셔가지고 저희가 담임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할 거다. 그래서 입시 전문가 담임 선생님에 대한 입시 전략 설계, 전과목 균형적 학습 관리, 그 다음에 올바른 학습 관리랑 생활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녔던 윈터스쿨 다녔던 선생님 학생의 후기예요. 글 쓴 게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입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내 목표를 뚜렷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도움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강사진이라는데 내년도에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신 선생님들 사진이에요. 되게 많죠. 일반 보수파와 달리 여긴 재수종합반이고 전과목 선생님이 다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분들이 다 고1 수업을 들어가진 않아요. 이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 다 수업을 들어가시게 된다. 다 나눠서 들어가니까 고1 수업, 고2 수업, 고3 수업 나눠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 뭐죠? 대한민국 상위 1% 이내 강사들이라는 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저희가 해마다 공채를 하는데 해마다 공채를 하면 공채에 올해도 한 200분 정도가 지원하셨어요. 그중에 5명이 안 뽑혀요.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몇십 명 이상이 지원을 했어요. 그중에 거의 한 명도 안 뽑혀요. 왜? 재수학원에서 강의를 할 정도의 실력이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1% 강사, 보통 강사들의 마지막 꿈이라고 얘기해요. 재수학원에서 수업을 하든지 자기 학원을 차리든지.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방학 동안에 학생들 지도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분들의 양력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윈터스쿨 들어오기 전에는 선생님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 별다를 게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직접 느끼면 정말 당연한 소리지만 선생님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쓴 글이에요. 실제로 와서 보면은 다를 겁니다. 많이. 학생이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윈터스쿨은요. 윈터스쿨은 재수학원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재수학원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뭐냐? 선생님들 수업만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수판 가면 수업만 하고 없어져요. 저도 예전에 대충해서 한 10년 동안 수업했었는데 그때 수업만 하고 없어진 게 아니죠. 수업 끝나면 다음 수업을 또 들어가고 수업 끝나면 다음 수업을 또 들어갔으니까 밤 12시까지 그때는 심야 수업 제한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수업이 들어왔어요. 즉 물리적으로 선생님이 학생들 질문을 받아주고 상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학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선생님들 수업을 직접 하신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패드가 있죠. 저희가 복도에 아이패드가 다 있어요. 이 복도에다가 아이패드에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식사 시간에 제가 입력을 하니까 내가 몇 시 몇 분에 어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겠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을 받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꼭 저거 아니더라도 내가 수업이 마치자마자 저희가 수업과 수업 시간이 텀이 20분씩 있어요. 20분씩 뒀던 이유는 수업이 끝나고 바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바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 충분히, 그리고 그런 질문들 다 받도록 돼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 의무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 안 받잖아요. 내년에 이 학원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담임 선생님이 전반적인 입시와 학습에 대한 상담을 했지만 각 교과목, 전문 교과목에 대한 상담들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전문 교과 선생님들이 상담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문 교과 선생님들이 과목별 상담도 할 거고 질문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별도로 멘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학원 출신의 서울대, 연고대 가든 또는 의대 가는 좀 성적 좀 좋았던, 그리고 대학을 잘 간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 친구들 질문 받아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자, 그런 질문도 받지만, 학습적 질문도 받지만 학생들이 오면은 특히 중3 애들, 고2로 올라가는 애들은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대학 가니까 극과 가니까 뭐가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런 것도 다 받으라 그래요. 왜? 그것도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쓴 거예요. 낯가리는 성격이라 먼저 와서 말을 걸지 못하는데 정말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처음으로 질문 단계를 신청해봤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감사하고 감동받았다. 학생들한테 감동받지 못하는 강사는 이투센서 강남에 남아있지 않아요. 저희는 해마다 1년에 강사평가를 3번을 해요. 그 강사평가 3번을 해서 그 3번을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다음 시간을 정복한 학습 습관의 완성. 아마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봉투에 넣어드렸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MNC라고 해가지고, MNC라고 저희가 이제 이게, 멘토링 코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어놨어요. 여기에 딱 매일매일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수업을 들었던 자습을 했던지, 그날 학습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고 그것들을 자기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을 들이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매일매일 정리하는 친구가 정리하지 않는 친구보다 오래 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MNC에 대해서 느꼈던 내용들이 역시 같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콘텐츠는 여기는 재수학원이니까 재수생들이 쓰는 실전 콘텐츠가 되게 많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재학생들한테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재학생용에 맞춰가지고 윈터스쿨용에 맞춰가지고 많이 또 조정을 해서 이번에 내놓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될 거고요. 일단 매일 영어 단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주 국수형 주말 테스트가 진행될 거예요. 매주 주말에. 그 다음에 킬러 문제 같은 것들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후속 강의들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1로 올라온 학생들 현재 나의 객관적 위치가 어딘지 3월 모평 보면 알겠죠. 3월 서울교육청 모의평가 있을 텐데 그거 보면 알 텐데 그거 전에 저희가 먼저 할 거예요. 1월 달에 저희는 이투스 교육은 전국에 전국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사설교육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저희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랑 연계되어 있는 전국의 학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객관적인 위치가 어딘지 그런 것들 같이 파악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험도 1월 달에 한번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입시 전문가의 입시관리, 이투스에서 입시센터 전문적 입시관리, 입시 전문가 담임선생님이 위한 입시관리 학생에게. 그러니까 아까 일부에서 소개했던 박건영 센터장님 같은 분들의 입시 관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담임선생님들도 다 전문적인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또 입시 관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 고1 학생들은 예비 고1 학생들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입 전형 설명회를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설명회 자기소개 작성 특강 실시. 이거는 이제 종합전형 대비 설명회는 따로 진행할 거고 자기소개서는 뭐 3학년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아까 공간 얘기 잠깐 다 말았는데 강의 공간과 자습 공간의 분리로 맞춤형 수업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셨죠. 강의 공간과 자습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건물이 2개 있는데 지금 평소에는 저희가 설명회는 본관 건물에서 합니다. 근데 본관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거의 공사 중에 오늘 신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관과 신관 양쪽에 다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스터디 카페처럼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독서실 자습하는 거 좋아하지만 요즘 친구들은 또 스터디 카페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환기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은 강의실에서 자습은 라이브러리로 공간을 분리하여 학습효율을 극대화했고, 그 다음에 오픈형 스터디 카페 운영, 학습의 다양성을 보장했고, 그 다음에
수납까지 가능해서 개인 학습 공간으로 프라이빗 보자고. 즉, 책꽂이가 다 옆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도 원하는 학생들은 들을 수 있게 하고요. 단, 이 공간에서는 정숙 지도는 철저히 합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생활 관리라는 게 엄격한 등하원 관리, 재수생들이 하듯이 하는 등하원 관리죠.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부모한테 문자 오고 저녁에 나갈 때 몇 시에 퇴실했다 문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외실 조퇴 같은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학생 지도팀의 자수생 관리. 저희는 담임 선생님, 어느 학원 가면 담임 선생님과 학생 관리 선생님이 일원해가지고 같이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담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대로, 또 정숙 지도와 생활 관리 담당하는 학생 지도 선생님들이 저희 이 강남 이투 센서만 7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7분의 선생님들은 정숙 지도와 생활 관리를 철저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대폰은 등원시 제출하고 하원시 수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식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식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저희는 뭐 저희가 직접 하진 않지만 위탁 급식 업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큰 위탁 급식 업체예요. 거기서 이렇게 식단 뭐 해서 자율 배식해서 식사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밥맛은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여기가 7주 있을 텐데 2달은 맛있게 느낄 거예요. 재수생들은 한 6, 7개월 지나면 좀 지겹다고 얘기를 해요. 맨날 같은 음식에 같은 양념의 반복이죠. 같은 집에서 같은 집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뭐 남편분들이 회사 다니시면서 그 회사에서 어저께 오늘 점심 먹은데 내일 점심 안 먹잖아요. 집 바꾸지. 매일 바꾸는데 애들은 매일 같은 집 음식을 먹는 꼴이니까 한 2달 정도 6, 7개월 지나면 좀 지겨워하는데 아이들 2달 정도는 되게 맛있다고 할 거예요. 아마.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은 집밥밖에 없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2달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가죠. 제 입맛에는 안 맞춰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휴게 공간. 학원에 들어오면은, 이 학원에 들어오면 14시간 10분을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자습실도 여기 있고요. 강의실도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수업과 공부를 다 이 안에서만 해야 돼요. 14시간 10분을. 그러니까 아이들 매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물 2개인데 둘 다 매점 있고요. 애들 여기 삽니다. 특히나 중3 애들은. 용돈 두둑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가면 휴게 공간. 뭐 양치도 할 수 있고 휴게 공간. 그러니까 애들이 교실 안에만 있으면 많이 답답할 테니까 저희 휴게 공간 옥상을 다 꾸며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쉴 수 있게 벤치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분위기 바꿀 수 있게. 그래서 그런 휴게 공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윈터스쿨을 마치고 나면 그럼 우리 애는 지금 여기랑 인연이 끊어지나요? 아니요. 학생들이 원한다면은 자, 국어, 수학, 영어 단과가 중3 학생들 고1 올라갈 때도 진행이 될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단과가 진행되는데 수학은 아마 학교와 관계없이 진행이 될 거고 국어와 영어는 저희가 학교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고등부는. 그래서 고등부는 학교별 학생들이 원하고 또 그 학교가 인원들이 된다면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자료가 계속 제공될 거고요. 부모님들한테. 그 다음에 명문대 수시 전형을 위한 수시 전략 포트폴리오 작성이나 그 다음에 심층 면접 대비 이런 것들은 이제 심층 면접 대비 고3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 이런 내용들이 계속 학생들한테 입시 정보와 같이 제공되면서 저희들 또 부모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입시 공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윈터스쿨 수강 후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어떤 학생 쓴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17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일주일 내내 학원 끝나고 매일 밤늦게 라면을 먹어도 살이 빠지실 만큼 말이다. 이건 제 기억에 경기 외고 학생이었는데 제 기억나는 학생인데요. 경기 외고 고등학교니까 공부 좀 했던 애인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처음이야. 할 만큼 공부를 시킬게요. 여기는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뭘 다른 게 할 수가 없어요. 폰도 뺏기잖아. 14시간 10분 앉아서 공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학습량이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 상상이란 게 아이의 상상이 아마 넘칠 겁니다. 이거는 지방에서 올라왔던 학생인데 제가 기억에 논산에 있던 학생이 올라와서 쓴 글이었는데 학생이 희망과 가능성 용기를 주고 그에 맞추어 방향과 올바른 길을 제시해준 프로그램이다. 뭐 좋은 말이라 써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고1 학생의 윈터스쿨의 의미는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교과정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즉 이곳은 입시를 아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동네 보스파원 가가지고 수학 선생님한테 저 서울대 가려고 그러는데 몇 프로 상위 누적 몇 프로 하면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 할 거예요. 왜?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도 대답 못 했으니까. 수학 점수만 몇 점 만드는데 신경 쓰지 너가 몇 점 맞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라는 얘기를 입시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슨 얘기 이해돼요? 동네 보습학원에서. 근데 우리는 매일 원서 쓰는 사람들이야. 아까 일부에서 우리 박근영 센터장이 보였지만 어땠어요? 서울대 자연계 우주공학과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상위 누적 1.6% 맞으면 돼. 서울대 경영학과 인문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위 누적 0.1% 하면 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연으로 툭 튀어나온다고요. 연구대 하려고 인문계에서 연구대 하려고 상위 누적 0.9% 안에 두면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러기에 상위 누적 0.9%면 48만 명이 상위 누적 0.9%면 몇 등 해야 돼? 전교에 4,500등 하면 돼. 전교에 4,500등 하려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돼? 전국에 외국어 32개가 있어. 31개인가요? 외국어 31개인데 31개의 외국어생이 적어도 3,000명은 있어. 한 학년 300명씩 될 거야. 그럼 9,000명이야, 걔네들이. 전국에 자사고가 몇 개 있어? 11개가 있어. 자사고 11개에서 몇 명 안에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너가 공부하려면 얼마만큼 해야 돼? 엄청 열심히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고려 전반에 대해서 대입을 준비하며 3년간의 입시에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학습의 기본 틀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이투센서 강남의 윈터스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작하는 방향에서 고등학생 생활습관을 만드는 과정. 즉 아침에 중학교 때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러다 중학교 때보다 늦게 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활습관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윈터스쿨은 작용할 거고요. 이 이투센서 강남의 윈터스쿨에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약속드리는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공부 무지 많이 시킬 거다.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적은 처음이다라고 느끼게 만들 거다. 1. 두 번째, 정말 좋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게 할 거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할 거다. 세 번째, 3년간 입시를 무엇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나마 입시에 대해서 학생이 고민하게 만들 거다. 세 번째. 네 번째, 아이가 여기서 2달을 생활하면서 7주를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3년 안에 대학 가야지. 재수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재수생 10개월을 이런 생활을 또 할 수 없어. 나는 마음가짐을 맞게 만들겠다. 이런 4가지 약속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천편일률적인 반별 시간표로 우리 아이와 남의 아이가 전부 다 다른 실정인데 같은 수업을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실정에 맞춰서 한 명 한 명, 특히나 예비 고1 학생들, 중3 학생들은 특히나 진도가 다 다르잖아요. 선행 진도가. 선행 학생의 양이 다 달라가지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는데 우리 아이에 맞춰진 그런 시간표와 그런 수업을 듣고 싶다면 저희 이투센서 강남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정말로 유익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상담이 더 필요하시거나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는 분들은 저희 상담실로 저희 이투센서 강남의 상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개별 상담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진단평가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진단평가 일정을 언제 보겠다는 거 일정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한 내용 이외에 좀 더 궁금하신 게 있다. 근데 오늘 코로나 때 못 왔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브로셔가 있으니까 이 브로셔를 보내드릴 테니 자 저희 상담실로 연락 주셔가지고 브로셔 또는 학습 자료를 보내달라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도 언제라도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